이그노벨상의 유체 역학상을 받은 한국인이 있었죠. 어떤 주제로 받게 됐을까? 걸을 때 커피가 쏟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로 상을 받은 거였죠. 네.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니던 한지원이라는 분이 이제 그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어떤 논문을 하나 쓴 거예요. 커피를 들고 걷다 보면은 커피가 이렇게 찰랑찰랑하다가 쏟기잖아요. 이게 네. 왜 그런지 이분이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공명 진동수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잔에 커피를 담고 이렇게 걸어갈 때 사람이 이렇게 일반적인 속도로 걸어갈 때 4헤르츠의 진동이 생긴다고 해요. 그렇죠? 막 이렇게 네. 이렇게 걸어가니까. 네, 일반적으로 걸을 네. 때. 근데 그게 이제 커피의 그 고유 진동수랑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 진동이 증폭이 되면서 얘가 점점 이렇게 출렁출렁출렁하다가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걸어갈 때라든가 혹은 말을 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진동수들이 섞여 있어요. 하필이면 그 잔에 있는 물질의 그 형상에 맞는 고유 진동수만 증폭이 되거든요. 네. 어떤 건 사라지고 어떤 건 늘어나요. 예를 들면 그네를 생각해보면 그네를 밀 때 우리가 타이밍 맞춰서 밀면 그것만 점점 그네가 멀리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타이밍에 안 맞게 밀면 오히려 아프고 멈춰버리는 그네가. 멈춰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는 게 4Hz 정도였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작은 진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이 흔들림이 점점 커지다가 밖으로 쏟아지더라. 네. 근데 그 커피를 쏟아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잔을 잡을 때 밑을 잡지 않고 위에 입대는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이렇게 거꾸로 잡는 거예요. 이제 인형 상세가 뽑기가 되는- 이렇게 예, 인형을 인형 짚는 뽑기 것처럼 네. 손으로 컵의 윗부분을 이렇게 네, 잡으면 그렇게 잡으면은 이게 좀 상세가 돼가지고 덜 쏟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네. 커피 위에 우유 거품을 얹는다. 커피 위에 우유 거품도 마찬가지고 약간 댐퍼를 넣는 느낌이에요. 아. 움직이는 거를 위에 상쇄시켜주는 걸 네. 넣고 지금 음료수를 들고 있는데 이것도 몸체를 잡고 걷는 걸 상상을 해봤는데 진동이 손을 통해서 그대로 다 가잖아요. 근데 윗부분을 잡았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번 댐퍼를 거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이 내 팔이 약간 스프링 역할을 하면서 내 몸의 움직임을 한 단계 걸러주는 느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기발하다. 논문으로 써냈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아까 걸을 때 4헤르츠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거꾸로 걷는 거예요. 거꾸로 걸으면은 이렇게 뒤뚱뒤뚱 걸으니까 일반적인 진동이 안 나올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걸을 때는 이렇게 네. 뚜벅뚜벅하고. 근데 아침에 하는데. 커피 안 쏟으려고 뒤로 거꾸로 걸으면 걸어간다고? 되지. 이분 시상식에서 이제 멘트가 되게 음. 좋았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배운 교훈은 연구는 당신이 몇 살인지 혹은 얼마나 똑똑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가 문제다. 수상소감을 밝히셨다고 해요. 커피 너무 소중해. 절대 쏟을 수 없어. 많이 마셔야 되니까. 이그노벨상은 1991년에 만들어진 건데 마크 에이브럼 이분이 이제 원래 하버드대에서 격언로 발간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Improbable Research라고 해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은 연구 회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만들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노벨상을 패러디해서 이그노벨상을 만들어 보자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그노벨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은 있을 법하지 않은, 있을 것 같지 않은 뭐 뜻에 대한 이그노벨상의 기원에 대한 의견은 되게 분분해요. 아,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말 안 했군요. 네. 이 상의 캐치프레이즈가 웃어라 그리고 생각하라예요. Laugh and then think.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초창기에는 이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연구로 수상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연구로 이제 기준을 바꿔가지고 상을 아하.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초창기 때는 저는 이그노벨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너무 그냥 기발하다기보다는 바보 아유 같은. 바보들 그리고 뭐 이상한 짓 하다가 뭐 죽은 사람들 맞아, 이런 맞아, 것도 많이 맞아요. 있었어요. 받으면서도 되게 깨림직하거나 거부한 사람도 사실 많았겠네요. 받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어떤 조롱의 의미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캐치프레이즈 자체도 그렇고 좀 바뀌었군요. 이그노벨상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네. 다윈상이랑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그러네. 다윈상이 뭐냐면은 되게 바보 같은 행동으로 죽은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유전의 의미에서 너의 바보 같은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지 않은 공로를 취하한다라는 의미로 주는 그런 상이 있어요. 이그노벨상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이그노벨상의 시상식에 시상자 누구 오는지 아세요? 누가 와요? 노벨상 수상자들.
거기 진짜? 무대 한켠에 의자에 이렇게 어. 있으면은 되게 불편한 의자에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있어요. 이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초반에 소개를 하는데 뭐 1986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면은 그 할아버지가 일어나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들도 이그 노벨상을 시상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막 오시는 거예요. 이 가치가 있다라는 네. 거죠. 2020년 이그 노벨상 시상자 중에 한 명이 2010년 노벨 물리학상 누군지 아세요? 그래핀. 그래핀을 처음 발견한? 안드레 가임. 이분이 수상자로 오신 거고. 예, 그분이 시상자로 왔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2000년 이그 노벨상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안드레 가임. 그리고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안드레 가임. 2020년 이그 노벨상 시상자로 온 사람이 안드레 가임. 이 정도입니다. 이그 노벨상이. 노벨상 받기 10년 전에 이그 노벨상을 받고 10년 뒤에 노벨상을 받고 10년 뒤에 다시 이그 노벨상 시상자로 왔는데 안드레 가임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은 나는 이그 노벨상과 노벨상에 똑같은 가치를 둔다. 야, 멋지다. 진짜 격이 더 확 높아졌겠네요. 학계에서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도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에 맞아요. 대한 너무 딱딱하지 모습인 것 않고. 같고 예. 수상소감이 뭐 60초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시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그 노벨상은 무조건 재밌어야 돼요. 무조건 웃겨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기발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샌더스 극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으면은 처음에 이제 카운트를 세요. T-5, 4, 3, 2, 1 하면은 앞에 사람이 보호 장구를 하고 관역을 목에 갈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한테 종이 비행기를 미친 듯이 던져요. 아무 이유 없어. 시간 지났으니까.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오프닝. 시작할 때 아, 그래요? 오프닝 세레모니가 사람한테 종이 비행기를 던지는 거예요. 뭐, 무슨 세레모니지? 그거 끝나고 나면은 오프닝 세레모니가 끝났습니다 하고 막 좋아해요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이제 이그 노벨상 하고 수상 소감을 이제 각자 시상자들이 와가지고 60초를 넘어가면은 미스 스위티 푸라는 시스템을 몇 년도지 아무튼 도입을 했어요. 미스 뭐냐면은 스위티 푸. 8살짜리 여자아이가 네. 무대로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Please stop, I'm bored 이러거든요. 지겨우니까 그만하라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이 여자애는 계속 이 사람을 소리 질러요. 지겨우니까 그만하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은 이 수상자들의 반응도 되게 다양한데 너무 웃기다. 얘가 이제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당황하고 바로 끝내는 분도 계시고 얘보다 더 크게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장난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렇지. 아저씨 그만하세요 이러는데 이제 막 8살이야. 그러니까 독신 아저씨 그만하세요. 지겨워 죽겠어. 알았어. 알겠어. 이렇게 알겠어 하면서 계속 수상 소감 하거나.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잠깐만, 근데 이건 얘기해야 된단다. 그리고 나는 얘한테- 사실은 잘 씻는다고. 그리고 얘한테 뇌물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사탕 주고. 뭐 사주고 그다음에 주머니에서 돈 꺼내 갖고 준 사람도 있었고. 얘기 좀 더 하게 해달라고 뇌물 주고. 그러거나 말거나 얘는 소리를 막 지르고요. 네. 이게 되게 너무 웃겨요. 재밌다. 이런 거 우리나라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또 상금이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상금이. 10조 짐바브웨 달러를 줍니다. 10조.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얼마예요? 그게 하나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조라면서요. 짐바브웨가 2009년 2월에 정부가 자국 통화를 전격 폐기했거든요. 그래서 짐바브웨 주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 네. 빵원이야 그러면?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음. 2008년에 얼마? 2억 3,100만%의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뭐 10조 이 어떡해. 짐바브웨 웃겨만 달러라고 해봐야 있는데 뭐 웃고는 500원, 있는데. 100원. 500원,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치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잖아요. 너무 기발하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이런 거 있다고 해요. 지금은 그래서 기념품이나 이색 선물의 인기를 얻기도 하고 그 짐바브웨 독재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가 재정 적자가 있을 때 제일 쉬운 생각 우리 이거잖아요. 우리 돈이 왜 이렇게 안 돌아?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찍어내자. 많이 찍어내면 되잖아.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많이 찍어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심해가지고 지폐에 100조 달러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100조라고 해봐야 10,000원 정도 선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화폐권이라는 타이틀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은 자국 통화가 이제 전격 폐기가 돼서 그러니까 짐바브웨 통화가 폐기가 돼서 의미는 없지만 오히려 화폐 수집가들한테는 큰 인기가 있다고 해요. 이그 노벨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왜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네. 이거 왜 줬지 상을? 뭐 이렇게. 가장 간단한 거? 네. 더닝 크루거 이펙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더닝 크루거. 이펙트. 이거 뭐냐면은 약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인터넷에 네. 전문가가 아니고 그 문가라고 하죠. 네. 문가라고 네네. 하잖아요. 문가라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는 척하는 네. 사람들 인터넷에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독실이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네.
더닝크루거 이펙트를 연구한 연구 자료가 2000년 심리학상을 받았어요. 이그노벨. 그 이펙트가 그런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인터넷 랜선 키보드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인가요? 그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는데 이게 네. 이제 자신감과 경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준 거였는데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경험이 진짜 조금 쌓였을 때는 자신감이 없어요. 음. 그러다가 경험이 좀 쌓여요. 그러면은 자신감이 하늘을 쳐요. 그러다가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다시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바닥을 쳤다가 경험이 진짜 많이 쌓이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너무 나는 적합한 논문인 것 같아. 현대인한테 맞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인터넷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반성을 하면서도 그래서 위축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우리가 경험을 더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또 다시 이제 도달하게 도달할 되니까. 수 있는 거니까. 네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은 이그노벨상은 자기 추천이 가능해요. 자기 추천? 네, 그래서 제가 내 연구를 이그노벨상 여기 커미티에다 보내면서 나를 추천한다고 추천해도 돼요. 옆집 아이 추천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야 그 반장 선거에 제가 저를 저를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분야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분야가 되게 지금 의료관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의료관리상. 네. 네. 이게 뭐였냐면은 미국에 블론스키라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기계를 개발을 해서 그 네. 특허에 대해서 상을 준 거거든요. 네. 어떤 기계요? 이상한 기계일 거야. 의료관리니까 뭘까? 아까 우리 애기 얘기했었죠. 애기. 애기. 애기를 재우는 기계. 아, 그 정도면 이그노벨상 못 받아. 애기를 그러니까? 씻기는 기계. 자동으로 안에 솔이 있어가지고 애기를 막 씻겨. 출산을 도와주는 기계. 오. 그래서 거기 도식이 있어요. 이거 특허를 검색해 보면은 그러면 의자에 산모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고 이제 이거를 빙빙 돌리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애가 빠진다는 거. 아니.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 이게 깜짝 진짜 놀랐다. 그래서 이걸 아니 그러면 그냥 놀이공원 가가지고 다람쥐통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한 거지. 그런 거를 지금. 타지. 그러니까 이게 굳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가영님이 지금 놀이공원 얘기하셔가지고 네.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이거는 산모에 대한 학대잖아요. 당연히 말도 안 되지. 이건 이제 조롱의 의미로 상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2018년에 이그노벨 의학상 뭐였을까요? 놀이공원 놀이공원에 이게 생겼나? 놀이공원에 신장 결석을 빼는데 롤러코스터가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이게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다양한 방향으로의 중력 가속도를 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서 있을 때 아랫 방향으로만 중력을 받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면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어디서 어디로 빠져요? 이게 논문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의사분이신데 이분이 환자를 진료하다가 환자가 먼저 와서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결석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빠져요, 근데? 이 사람도 그게 말이 돼? 하면 이제 말이 돼 하고 넘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실험을 하신 거예요. 연구를 하고. 그래서 신장의 모양으로 본을 떠가지고 그 안에 이제 각각의 위치에 신장 결석이랑 같은 사이즈의 돌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장치를 롤러코스터를 태웠어요. 봤더니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니까 신장 결석이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것들이 있더라.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앞자리에 앉으면 안 빠지고 뒷자리에 앉아야 잘 빠져요. 뒷자리가 무서워요. 해보셨잖아요. 갑자기 쑥 하고 준비되지 않았을 안 때. 보이니까. 이게 그래서 논문을 냈어요. 진짜로 3D 스킨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신장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롤러코스터 타는 거를 연구를 했어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리라기보다는 무언가 결석이 있고 그 구조물이 박혀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래쪽으로만 당기면은 안 되지. 그때 이리저리 흔들어주는 이리저리 흔들어주는. 근데 사람을 가장 이리저리 흔들 수 있는 게 롤러코스터에 거꾸로도 합법적으로. 뒤집기도 하고 이리저리 돌리고 하니까. 야, 신기하다. 아니, 기가 지금 막히네. 이거 듣고 있는 분들 많이 타러 가시겠네요. 그러니까. 혹시나 결석이 있으면. 반려동물 키우세요? 고양이 보고 있으면 네. 고양이가 액체인지 고체인지 고양이는 액체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있으시구나. 네, 액체. 뭐요? 왜요? 액체의 정의가 뭐냐면 네. 부피는 정해져 있다. 액체는 부피는 정해져 있는데 그 모양이 컨테이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고양이도 정확히 그래요. 부피는 정해져 있는데 네. 사각형 모양이 그릇 안에 들어가면 사각형이 되고.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어디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모양으로 순대로 모양이 바뀌잖아요. 네. 컵에 들어가면 컵 모양으로 바뀌고. 이게 이그노벨상이랑 2017년 이그노벨 물리학상
물리학자. 예, 파르딘 마크 앙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변학이라고 해서 이제 물질의 어떤 변화? 그 형태 변화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대요. 그래서 유체의. 예, 네네. 유체의. 네. 고양이의 유변학이라는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논문 피규어에 보면은 실제로 고양이들 사진이 여러 가지가 있고 너무 얘기하신 좋아. 것처럼 그 세면대에 고양이가 가득 차 있는. 가득 차 있어, 그죠? 심지어. 그러니까 개라면은 이제 공간이 있을 텐데 고양이는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로서의 성향을 가진다는 거죠. 그치. 세면대 위에 그냥 올라 있는 건 의미가 없어. 맞아요. 가득 차야 돼. 차야 돼, 퍼져야 가득 돼. 컵에 그죠? 넣으면 귀여워. 컵에 가득 차 있고 통에 넣으면 콩에 가득 차 있고 액체가 어떤 용기를 채우는 거라고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액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또 액체일 수도 그치. 있다는 거죠. 거.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고양이를 두고 보고서도 어떤 시각으로 어떤 기준을 잡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완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논문 피규어 중에 약간 잔 같은데 고양이가 담겨 있는 게 있는데 고양이가 잔에 가득 담겨 있고 꼬리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고양이는 잔을 채운 부분은 액체고 밖으로 나온 꼬리는 기체. 기치. 고체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뜻밖이야. 기체 공간에 생각도 떠 있어. 못했구나. 이거는 이제 기체, 그 컨테이너 밖으로까지 나오는.